꽃화, 사내랑, 꽃과 같은 남성, 문물을 겸비한 화랑들의 집단. 충, 효, 신, 의, 예. 화랑오계의 기울이 깃든 호국 정신. 화랑도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대한민국 전통 무예입니다. 화랑도의 기초 수련, 명상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정신과 개인의 마음이 양자를 맺는 과정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 욕망을 제어합니다. 그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엄지 중간 손가락, 엄지 손가락만 살짝 다투고. 하나, 둘. 고행을 극복하는 사이 어느덧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명상이 끝나면 몸풀기 선술 체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기와 혈의 흐름을 고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앉아서 행하는 좌선.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 잡념을 비우고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길러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서서 행하는 입선. 몸의 균형을 맞추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통나무를 안듯이 크게 둥글게 손끝에 힘을 주고 시선은 손끝을 보고 마음은 백회에서 배 안으로 쭉 기가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화랑도는 신라진흥왕 37년, 서기 576년 귀족의 자제들을 선발해 인재로 양성한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삼국시대 뜨거운 애국 열정으로 민족 통일의 위협을 이룬 무사들입니다. 화랑도에는 다양한 무예가 존재합니다. 풍류검, 활, 봉, 기창, 편곤, 월도를 화랑육기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 알맞게 연구 개발해 완성되었습니다. 무기는 저마다 쓰임새와 사용 규칙이 다릅니다. 하지만 수련의 목표는 매 한 가지.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기술을 연마하고 무예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이켜 살피며 인격을 함양합니다. 화랑도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무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화랑도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전통무예입니다. 화랑도 수련은 인체의 12경락, 즉 급소를 공격하는 무예이기 때문에 많은 수련이 필요하죠.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순발력 있게 쏘아서 공격하는 무예이기 때문입니다. 심신을 단련하는 호신무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랑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화랑오기를 중심으로 인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화랑도 수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죠. 풍류권은 화랑도 수련의 기초이자 토대가 됩니다. 인체의 혈이나 급소를 공격하는 무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심신을 단련하는 무예라고 볼 수 있죠. 단전을 중심으로 몸을 일시에 이완시킵니다. 이내 손이 공격 목표에 도달하면서 상대의 급소를 찌릅니다. 상, 하, 좌, 우 방향에 상관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초연하게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고행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풍류검이란 신라 화랑들이 심신 단련법으로 사용하였던 우리의 검입니다. 검은 본래 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잘못 휘두르면 상대방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큰 힘을 지녔습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플 수 있다라 타인과 나를 함께 존중하는 마음으로 검을 다뤄야 합니다. 발검하기 전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풍류검을 빼자 날카로운 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른손으로 검자루의 상단을, 왼손으로 검자루의 하단을 잡죠. 공격할 때는 검을 강하게 잡고 방어할 때는 부드럽게 검을 다뤄야 합니다. 검술의 기본은 배기, 수평 배기, 정면 배기, 좌우 배기, 3단 배기 등이 있습니다. 검법을 정확히 습득하고 규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교하고 절도 있는 검술이 펼쳐집니다. 착검할 때는 허리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검을 검집 입구에 밀어넣습니다. 봉은 나무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무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끝이 둥글고 날이 없죠. 평범한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봉은 움직임이 크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중심 이동이 중요합니다. 봉과 뇌가 하나가 되었을 때 봉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위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봉술의 목적은 살생이 아닌 타격입니다. 상대 공격에 응하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거죠. 회전축에 의한 힘을 바탕으로 내려치기, 찌르기, 돌려 후리기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유자재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봉을 다룹니다. 이때 몸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월도는 한쪽 칼날에 긴 칼자루를 가졌습니다. 초술병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서 월도라고 부릅니다. 검이 베고 찌른다면 월도는 내려 친다고 할까요? 무게가 무겁다 보니 찌르기보다는 베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공격력과 파괴력은 월도가 더 강력합니다. 월도를 수련할수록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죠. 원심력을 이용해서 내 몸을 이동한 후 공격해야 정확하게 타격이 됩니다. 살상 무기이다 보니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월도 앞에 서면 언제나 겸손해집니다. 월도는 외날에 긴 자루를 가진 무기이죠. 육중한 무게를 살려 큰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긴 자루의 월도는 언월도라고도 부르며 배기에 적합한 무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과 싸울 때 용이하죠. 올려배기, 내려배기, 돌려배기를 기본 동작으로 다양하게 응용합니다. 발을 앞으로 내딛는 입신, 몸 전체를 이동시키는 회전, 방향을 바꾸는 전환, 기본 몸놀림을 사용해 공격합니다. 활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입니다. 특히 전쟁이 활발했던 우리 삼국시대에서 특히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신라는 말을 타며 활을 쏘는 기사를 인재 등용의 가장 큰 척도로 삼았습니다. 활을 쏠 땐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선
기마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교하게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야 합니다. 활 시위를 한 번 당길 때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머릿속을 비우고 그다음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내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이나 눈 같은 경우에 가끔씩 스치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제가 공수련을 할 때는 몸도 바로 서고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활 수련은 활 시위를 활에 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궁대에서 활을 꺼냅니다. 긴 형태의 자루인 궁대는 평소 활을 보관하는 활집의 역할을 합니다. 궁대를 허리에 두르고 바깥 방향으로 잡아당긴 후 나비형 매듭을 만듭니다. 본격적인 수련에 앞서 예를 갖추는 것이죠. 궁대는 화살을 허리춤에 차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이제 활 시위를 활의 양 끝에 걸어줍니다. 다리의 힘으로 활대를 구부리면서 활 시위를 팽팽하게 만듭니다. 목표물을 바라봅니다. 온몸에 응축된 힘을 사용해 활 시위를 당깁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나라를 지켜온 호국무예 민족의 혼 화랑도 민족의 핏줄로 전승된 무예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마침내 초연한 경지에 다다르는 고행의 여정. 후세 화랑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수련하며 우리 민족의 얼을 오롯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